그러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요. 날짜 봐봐요. 언젠지? 언제요? 자, 2019년도 써놓겠습니다. 2019년도 9월 30일입니다. 이때 주가가 얼마였죠? 자, 상한가 가격으로 보면 안 되겠죠? 밑에 종가로 보면 얼마요? 18,000원입니다. 얼마? 18,000원. 자, 그리고 주가가 쭉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자, 어디까지 올라갔죠? 자, 10월, 자, 2019년도 10월 24일입니다. 한 달도 안 걸렸어요. 24일이 걸렸죠. 거래일로는 17거래일. 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죠? 8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략 몇 배가 올라갔? 5배. 5배가 며칠 만에 올라갔어요? 5배가 17거래일. 24일 만에 5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여기서 클래스 1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상한가를 갖고 이때가 10월 20일이라고 하면은 결과를 따지고 보자라고 하면 언제요? 자, 11월 14일에 주가가 어디까지? 85,000원까지 올라간 거죠. 몇 배? 5배가 올라간 겁니다. 그죠? 승인은 11월 언제 된다? 20일에 결과 발표가 나고요. 이만큼 뭐요? 빠르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때 과거의 시가총액과 지금 시가총액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지금의 가격은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5배까지는 힘들겠지만 뭐가 나올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님입니다. 저는 HLB가 장 초반에 좀 급등 출발을 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작을 좀 했죠.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무너지면서 끝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왜 이러지? 좀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갭된 자리 한번 1분봉에서 한번 5분봉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요 파란 색깔 선이거든요. 하늘 색깔. 자, 이 선의 고점 자리 얼마입니까? 9만원이죠. 9만원에서 주가 어떻게 됐는지 쭉 당겨 보면 결과적으로 이 파란 색깔 선이 지금 여기 위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노란 색깔 위쪽으로 뭐가 있다? 매물대가 형성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위쪽에 매물대는 계속적으로 소화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여기 위에 매물대 있죠. 여기를 계속적으로 매물대를 소환은 해주고 있었어요. 누가? 주포들이 소환해주고 있었다. 근데 오늘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매물대에서 맞고 주가가 밀렸다라기보다는 그냥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의 자리는 봤을 때 밑에서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너무나 힘들게 해서 이 사람들이 좀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관점 자체를 위쪽 관점만 잡았단 말이에요. 위에서 산 사람들을 어떻게 최대한 지치게 해서 떨궈주고 여기 A라는 집단에서 B라는 신규 집단으로 물량을 교체시키는 이러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은 하한가 2번에 심리가 많이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좀만 빠지면은 금방 매도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의 하락을 보면은 사실상 앞에 구간 매물은 소화가 된 느낌인데 여기서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또 주가를 누르기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밑에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B가 하한가 갔다가 이 구간부터 한 번도 거의 제대로 된 조정이 없이 쭉 올라왔다면 강하게,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평단이 밑에 있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요 자리 73,000원 밑에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다. 이 사람들이 지금 수익률이 한 15%에서 한 25% 정도 수익률이 되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평단이 예를 들어서 65,000원이야. 근데 주가가 이 앞에 구간 매물 소화를 하고 쭉 올라갔어. 어디까지? 11만원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상승이 12만원, 13만원까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12상까지 나왔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거의 2배 수익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뭐 개인 투자자가 욕심을 안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더 먹으려고 하겠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올라갈 때가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 생각이 나서 또 매도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개인 투자자 평단,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집단을 물려있는 집단을 9만원, 11만원 물려있는 집단을 A 집단이라고 하고 B 집단을
최저가 얼마죠? 45,000원에서 6만원에 산 애들을 B집단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A집단과 B집단을 결과적으로 C집단으로 교체해줘야 되는 거야. C집단이 뭐예요? 10월에서 11월에 매수하는, 즉 9월에서 10월에 매수할, 그죠? 새로운 신규 집단이 여기 있는 물량을 가져가 줘야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의 평단은 얼마? 8만원에서 9만원이 되겠죠. 이 정도 평단이 돼야지 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더 먹으려는 욕심 때문에 안 팔 거다라고 세력들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개인들의 평단가를 올려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가 과거의 HLB 마찬가지. 이때도 아마 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과거에 올라가기 전에 이때 있죠. 이때 당시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요 구간, 자, 우리가 여기서 사실상 상한가 갔던 이유가 뭐죠? 이제 NDA 신청했다, 서류 제출 이제 신청을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서 여기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 2024년도 5월까지 승인에 대한 여부가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7월 달에. 그런데도 어떻게 주가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2월에 신청해서, 그죠? 12월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근데 갑작스럽게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주가가 쭉 올라갔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상 이 27,000원, 3만원대 구간이랑 위로 쭉 올렸을 때 13만원대 구간 있죠. 이 구간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죠? 밑에 있는 3만원 구간과 이 위에 13만원 구간과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큰 차이가 없었어요. 단지 하나, 뭐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HLB의 주가는 결과적으로 기대감에 많은 영향을 받는구나. 기대감이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일정에 대한 부분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생긴다? 계속적으로 주가에 기대감이 생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10월 20일 뭐예요? 클래스 1, 클래스 2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10월 20으로 가면 계속 증폭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하락은 원래 HLB가 계속적으로 HLB 세력들이 해왔던 패턴이고, 이 패턴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HLB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나서 주가를 올리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클래스 1에 대한 기대감, 클래스 1이 될 경우에는 11월 20일에 전에 승인에 대한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를 미리 올려서 매물을 소화해 줘야 된다. 과거 이쪽의 매물. 왜 그렇다고 했어요? 세력의 특징을 파악해야 된다. HLB 세력들은 항상 과거에도 그랬고 올라가기 전에는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진행을 하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20% 올라갔다 빠졌죠. 보면은 여기 보면 24% 올라갔다 종가 7% 마감, 윗골에 쭉 달았는데 파란 색깔 선이 뭐냐면은 요때 나노코박스, 요때 매물대요. 요때 매물대 소화하고 갔고, 그 다음에 과거의 흐름을 좀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고려 한번 해봅시다. 10월 20일에 클래스 1이 떴어요. 그죠? 10월 20일 클래스 1이 떴어.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11월 20일 안쪽으로 결과가 나오죠. 몇 달이에요? 한 달. 한 달입니다. 한 달. 그죠? 한 달이에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주가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 상상 이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HLB 위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 첫 번째 상한가 발생한 날이 언제죠? 이 날이 얼마입니까? 이 날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요. 날짜 봐봐요. 언제요? 자, 2019년도 써놓겠습니다. 2019년도 9월 30일입니다. 이때 주가가 얼마였죠? 자, 상한가 가격으로 보면 안 되겠죠. 밑에 종가로 보면 얼마요? 18,000원입니다. 얼마? 18,000원. 자, 그리고 주가가 쭉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자, 어디까지 올라갔죠? 자, 2019년도 10월 24일입니다. 한 달도 안 걸렸어요. 24일이 걸렸죠. 거래일로는 17거래일. 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죠? 8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략 몇 배가 올라갔? 5배. 5배가 며칠 만에 올라갔어요? 5배가 17거래일. 24일 만에 5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여기서 클래스 1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상한가를 갖고 이때가 10월 20일이라고 하면은 결과를 따지고 보자라고 하면 언제요? 자, 11월 14일에 주가가 어디까지? 85,000원까지 올라간 거죠. 몇 배? 5배가 올라간 겁니다. 그죠? 승인은 11월 언제 된다? 20일에 결과 발표가 나고요. 이만큼 뭐요? 빠르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때 과거의 시가총액과 지금 시가총액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지금의 가격은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5배까지는 힘들겠지만 뭐가 나올 수 있다? 24일이면 충분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주가 자체가 결과적으로 올라가긴 올라간다 이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간다.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려요. 올라간다. 근데 뭐 해야 돼요? 매도에 대한 관점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돼요. 선생님, 뭐 매도입니까? 승인되면 더 가는데 장난하세요?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만원일 때 주가랑 13만원일 때 주가랑 변한 게 없어요.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변한 게 없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3만원부터 주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죠? 85,000원까지 올라와 있죠. 이때와 지금의 승인이 없다라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20만원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 그죠? 근데 이 3만원대와 20만원대에 승인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땐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7배가 왜 올라간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다. 이거는 매도해야 됩니까? 매도하면 안 됩니까? 분할 매도해야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마찬가지로 과거에 2019년도에 HLB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자, 지금 보면은 얘가 바닥부터 어디입니까? 바닥 8,600원 8,700원부터 자, 어디까지 올라갔죠? 85,000원까지 올라갔죠. 자, 대략 10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랑 8,600원대랑 85,000원대랑 승인이 된 게 아니에요. 왜 올라갔어요, 이거?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기대감으로. 10배가. 그죠? 그럼 이때 뭐 했어야 돼요? 정리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욕심 때문에 안 했죠.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 빠졌죠. 어디까지? 3만원대까지, 2만원대 후반까지 다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상 현실에서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클래스 1이 뜨고 급등이 나온다 했을 때 저는 분명 여러분들한테 매도에 대한 관점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때 또 욕을 많이 먹을 겁니다. 하지만 소신 있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미 5월 14일에 저는 증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어필하는 바입니다. 자, 정확하고 정직하게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이때 당시 5월 14일에 승인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리면서 자, 우리 지금 분할 매도 해야 된다. 승인이 100%가 아니다. 회사 입장에서 99% 승인될 거라고 기대하는데 1%의 확률, 우리 뭐 해야 된다? 1%의 확률 생각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응원의 댓글 그죠? 남겨주셨고요. 약손실과 절반 매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1만 9천원에 판 사람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때 영상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자리 이탈이 나왔을 경우 간다만 하다 어떻게 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짓인 거 알아요. 욕먹을 짓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버 다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13만원 구간에서 매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배, 3배 그죠? 벌었네요. 그죠? 저한테 뭐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 이렇게 말해주면은 그냥 이렇게 좀 들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리고 뒤에 뭐 잔소리예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매도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언급을 좀 드렸다. 그러니까 저는 욕을 먹어도 제 생각은 그대로 말씀드려요. 지금 HLB 올라갈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린 게 이미 큰 작전판이 만들어졌고 제가 봤을 때는 다 준비되어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 다 준비되어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 흐름의 끝은 승인 직전까지의 급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이후로는 그건 세력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 전에 분명하게 대응을 하면서 큰 수익을 챙겨 나오면 된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전달 드릴 거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제대로 된 대응 관점에서 지금 내가 제대로 된 대응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대응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HLB 입장이라고 좀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HLB 입장. 제가 이 과거에는 텔레그램 방도 없었어요. 지금은 950분 정도 있는데 한 달 좀 넘어? 2달 됐나? 사람들 꽤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커뮤니티나 동영상으로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HLB 관련된 내용들 나오는 거, 중요한 시나리오 이런 거 항상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데 지금 텔레그램방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대응을 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HLB 관련돼서 내가 매도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잡고 정확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HLB 급등 나오면서 계열사들도 엄청난 폭등이 나올 겁니다. 제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 가지고 있는 분들도 HLB 입장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대응과 욕심. 이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다. 리스크 관리가 없다라는 것은 도박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선. 그리고 두 번째 관련된 건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가 5월 14일에 분명히 주가가 9만원, 10만원 할 때도 마찬가지 3만원 사신 분들 많을 겁니다. 3배 수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못했던 건 승인이 되면 더 갈 거라는 욕심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 팔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 2분의 1만 매도하라고 했잖아. 남은 거 먹으면 된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주가가 빠져서 다들 절망에 빠지셨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기회가 왔고 큰 수익 다시 한번 벌 수 있는 기회 올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매도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분명히 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매도에 대한 부분 올라갈 때 제가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또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제가 24년도 2, 3월 달에 HLB 12.5에서 12.9 그죠? 아마 3월 20일인가 그럴 거예요. 주총 때. 이때 제가 2분의 1 정도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대신에 여러분 매도하면은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하나 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이거 뭐였죠? 이거 히든 종목 뭐였어요? 대봉LS였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요거 10,000원에서 공개까지 했어요. 26,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음 히든 종목 기대하실 텐데요. 제가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곧 통과를 합니다.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요 결과적으로 중국을 또 때려버리는 거예요. 원료 의약품과 위탁 생산을 막는 거거든요. 미국 기업들의.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로 넘어온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을 보겠죠. 근데 이 부분이 23년도에 뭐랑 똑같아요? IRA 법안, 2차 전지 폭등 때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봐야 된다. 제가 이 부분도 뒤쪽에 히든 넣어 놓을 테니까 반드시 받아가세요,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자, 010, 자, 9201, 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된다고요? HLB 입장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말은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LB 입장 남기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히든 종목 받아가시고 그다음 3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이러한 기법들까지 공유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히든 기법 이게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해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 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